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박하림 님이 출근하는데 해가 쨍하네요. 참 좋은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분은 월요병이 없으신 것 같은데 3312님 댁에는 월요병 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학교 가기 싫다는 초등학교 2학년 손녀. 아이에게도 월요병이 있나 봐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좀 빨리 왔네. 주말에 열심히 놀았는데 월요일 아침에 학교 가라고 깨우면 싫을 수 있죠. 제가 지난주에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꼬마가 타더라고요. 그래서 몇 학년이냐 했더니 초등학교 5학년이래요. 그래서 학원 가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간대요. 그래서 가는 거 좋으냐? 그랬더니 단호한 어조로 좋겠어요? 싫어요. 이러게. 그러니까 제이비는 무슨 기대를 하고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친한 척 해보려고요. 그럼 제이비는 뭐 초등학교 5학년 때 공부하는 게 좋았어요? 공부라는 걸 담쌓고 살았죠. 그러니까요. 칼싸움하고. 그런 걸 왜 물어보십니까? 네. 애가 또 스트레스 받은 거 아닌가 살짝 걱정되네. 네, 현실의 엄중함으로 환기시켜준 걸로 저는 그렇게 자유하고 있습니다. 네, JJ님 시선 집중하고 듣는 애청자입니다. 시선 집중하면 똑똑해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공부 싫으신 분들은 그냥 듣는 걸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0213님 택시 타고 가는 중입니다. 기사님이 햇살이 너무 강해서 앞차, 옆차가 잘 안 보인다고 시선 집중에 전달해 달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요? 아니 많은 운전자들에게 이걸 알려주라는 거죠. 오늘 햇살이 너무 강해서 앞차, 옆차 잘 안 보이니 모두들 안전운행하자 이런 거죠. 오늘 하루가 너무 햇살이 쨍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선글라스 좀 챙기고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이비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89.77%의 득표율로 유효 투표자의 과반 이상을 득표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최종 득표율이 얼마가 나올 거냐가 관심이었는데 89.77%를 기록했습니다. 압도적 지지로 대선 후보가 된 건데요. 그게 다가 아닌 듯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상컨대 역대 대선 후보 가운데 표 분산 요인이 극소화된 민주 진보 계열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진보정당 계열의 당세가 이전에 비해서는 좀 약화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 분산 현상은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빌드업이 거의 아놀드 슈왈제네거 수준으로 지금 이루어진 후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새롭게 확인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어떤 거죠? 이재명 후보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반명 빅텐트 또는 범보수 대연합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미래형, 희망형 구상인데요. 반면에 내란종식 빅텐트 또는 범진보 대연합은 현재형, 실제형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해도 그리고 한덕수 대행과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가 돼도 크게 달라질 것 없는 야권 진영의 어떤 구도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과의 인터뷰에서 소화를 하고요. 한덕수 대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엔 그 얘기로 좀 넘어가 봅시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외부 일정을 잡지를 않았고요. 정부 관계자는 예측은 어렵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듯하다. 여기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출마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가에서는 내일 국무회의가 있는데 이거 이제 끝나고 30일 이후 2일 사이에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던데 30일은 또 아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존 벨런 미 해군부 장관이 방한을 하는데 30일에 이 사람과의 접견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일은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로 지금 굳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대철 헌정 회장이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26일 저녁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서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더라. 뭘 만들어요? 이게 단일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최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국민 후보로 나오면 돕겠다고 했다. 이런 말을 정대철 헌정 회장이 함께 했는데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아무튼 이낙연 전 총리까지 이런 말을 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반명 빅텐트 뭐 이게 실제로 물밑에서 좀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도 뭐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한 사람이 동반 책임을 지기는커녕 어떻게 출마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사 보기 나름이라고 이 지적을 한번 뒤집어서 진단을 해봅시다. 내란 행위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겠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형사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단계는 모두 국민의 직접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국민의 다수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었다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직접이 아닌 간접의 형태였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 다수 의원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란 행위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국민이 직접 묻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두고 강호의 도가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는데 도가 무너진 강호에 남는 건 뭐냐? 냉정한 승부와 평가뿐이다. 그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호랑이님이 내란 투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보내주셨고요. 옥황상제님은 내란 수사 차단용이 아니길 바랍니다. 뭐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내란 수사 차단용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예천사람님은 한덕수 권한대행 이미 계속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 뭐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1년짜리 대통령으로 만족하고 퇴임을 하고 개헌을 내서 그다음에 퇴임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 지금 보도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모든 게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후순위. 지금 짚을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 뉴스를 지금 열심히 경선하고 있는 국민의힘 4명의 후보가 어떻게 볼지 좀 그것도 궁금한데요. 나라사랑님, 심판이 경기를 간보다가 참가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닉네임 뭐로 하지? 님은 똘똘 뭉쳐서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합니다. 라고 투표의 의미를 또 부각시켜 주셨어요. 네. 네, 어쨌든 뭐 28일, 내일이죠. 28일이 총리 비서실장이 사직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보도도 같이 나왔었거든요. 28일이면 오늘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이죠. 오늘 비서실장이 사직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먼저 사직을 해서 대행이 이제 곧 출마 선언을 할 뭐 그런 계획을 준비한다 이런 내용인데 과연 이렇게 이어질지 이것도 좀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사퇴를 했죠. 그 뒤에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제출받기로 합의를 보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오늘 보도를 탔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경호처는 이미 일부 자료를 경찰에 제출을 했고 이 비화폰 서버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제출 방법을 두고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서버를 통째로 넘길지 아니면 서버 내의 저장 매체를 이미징할지 그 세부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자,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김성훈 차장 사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드렸던 바로 그겁니다.
김성훈 차장은 왜 사퇴를 하려고 할까? 이미 작업을 마쳤기 때문 아닐까라고 물음표를 찍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권광윤님 등 많은 분들이 증거인멸 다 끝났을 텐데요 라고 지금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바로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수 있는 절차가 진행이 된 것이다. 그래서 받아서 열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이제 경호처장 대행이 바뀌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열어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실무 협의를 하면은 금방 되는 건가요? 실무 협의를 한다라고 해서 어차피 서버를 전달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실무 협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니고요. 이제 받은 다음에 포렌식 하는 과정이 좀 걸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다 지워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모래내 낑깡님이 누군가가 백업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을 또 올려주셨는데 어쨌든 수사에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최태원 SK 회장과 부인 노소영 씨 간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노소영 씨 측이 SK그룹의 성장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다면서 그 증거로 노소영 씨 어머니 김옥숙 씨가 보관해온 선경건설 현 SK 에코플랜트인데요. 선경건설 명의의 50억 원짜리 약속금 6장의 사진 일부와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했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씨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을 지급하라 이렇게 선고를 했고요. 이후 노 씨 일가의 돈 출처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거 비자금 아니냐 이런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고 그 뒤에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최근에 노태우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서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인데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30년도 훨씬 전의 일이고 거기다가 무엇이 있었느냐? 1993년에 금융실명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의 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따라붙고 있는데 자 여기서 각도를 약간 틀어서 한 인물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집중하나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 차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참배하고 아버지의 죄과를 대신 사죄한 바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의 사과는 광주 시민 학살 행위에 한정된 걸까요? 아니면 광주 학살의 연장선상에 있는 권력 찬탈, 그리고 찬탈한 권력을 이용한 검은 돈 조성까지 포함되는 걸까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노재현 씨의 참배와 사과가 진정성 어린 행위였다면 마땅히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 노재현 씨가 입을 열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모르면 어머니 김옥숙 씨를 설득해서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가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빠른 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노재현 씨는 5.18 기념재단 등이 비자금 은닉 혐의 등으로 고발을 할 때 그 고발 대상 가운데 한 명이었다라는 점도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데이지님 이 건도 증거가 문제인가요? 심증은 100%인데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고 토토로님 노태우 비자금 위자료가 아니고 국고로 환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보내주셨고 지금 제이비가 노재현 씨가 입을 열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물푸레님이 돈 앞에 한없이 약한 게 인간이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환기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5.18 광주 얘기 나왔으니까 이분의 입까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영 진실화해 위원장 문제가 좀 불거졌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서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제가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른다고요. 제가 어떻게 그 이상을 답변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왜 모릅니까? 세상이 다 아는데. 아니
북한군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건 정부가 그리고 법원이 확인을 해준 사항 아닙니까? 근데 국가기관의 장이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거는 정부와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을 나는 인정 못하겠다는 뜻, 이거 말고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전국 공무원 노조 진실화해위원회 지부가 그 다음 날인 25일 내부 자유 게시판에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라라는 내용의 성명을 올렸다고 하고요. 직원들은 실명으로 이 성명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해옴님이 모르면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세금 아깝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켈브랄님은 눈으로 봐야지만 아는 겁니까? 라고 물어주셨거든요. 지금 직원들이 자유 게시판에 자리에서 물러나라 내용의 성명을 올렸고 실명으로 지지하는 댓글이 달린다고 JB가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 댓글 중에 하나를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직원이 올린 겁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도 있지만 선뜻 떠나기 어려운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영 이별해도 괜찮아요. 네. 어떤 선택을 하실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마징가님, 진화위 위원장이 맞나요? 진화위가 아니라 진싸위 아닙니까?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본인이 좀 선택을 어떻게 할지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한 편의점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근데 참 행태가 기가 막히던데요. 알바생 등 15명의 임금 약 1,400만 원을 떼먹은 혐의입니다. 자, 이 사람은 대전광역시, 충남 계룡시, 경북 울진군 등지에서 편의점 4곳 그리고 식당 1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 사업체도 많네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최대 2개월 이내 단기간 근무를 하게 한 뒤에 임금을 체불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수법을 반복해왔다고 합니다. 거의 상습범 수준이었는데요. 그동안 임금 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수만 22번, 그리고 징역형도 1번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도 체불 범죄로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을 상대로 접수된 임금 체불 신고 사건만 119건이었다고 하고요. 체불액은 4억 6천여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주민등록 주소 기록을 61번이나 바꿔가면서 도주행각을 벌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구속이 된 건데 지금 HBYI님, 그다음에 빈센트님, 엽기토끼님 등 많은 분들은 벼룩의 간도 떼먹을 놈이다. 이렇게 지금 올려주고 계신데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뭐 이래서 그 장사를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영업 부진에 빠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부득이 임금 체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이게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고 노동청이 조사를 해봤더니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도 남을 정도로 영업이익을 거둬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임금을 안 준 거예요. 떼먹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임금을 비용으로 생각한 적이 별로 없는 사람 같다. 뭐냐? 이익의 원천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용으로 생각했다면 당연히 지불을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지불을 안 함으로써 그것이 고스란히 인마이 포켓 할 수 있는 그런 건으로 지금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두고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행각이 결국은 뭐냐? 흡혈귀 행각이다. 이렇게밖에는 좀 표현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해도 참 너무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 헤드님 청년의 희망과 꿈을 팔아서 자기 배를 불렸네요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이 눈부셔님 등 많은 분들은 저런 점주는 엄벌해야 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구속이 됐지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단골 촌철님이시죠. 임금님께 캔디님 편의점주 사장님이신데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임금 줄 능력 없으면 저처럼 혼자 하세요. 혼자 지금 정말 힘드실 텐데. 네, 힘들지만 그런 능력 없으면 이렇게라도 해라. 왜 남의 돈을 내 돈인 양 인마이 포켓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어찌합니까님은 법이 가벼우니 저런 것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일을 당한 사회 초년생이 사회를 어떻게 보고 기성세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름다운 독도님, 그대같이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 어른이? 라고 좀 꾸짖어 주셨네요.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